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CPI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매크로 환경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됩니다. 미국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 사상 처음으로 또 4만 선을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단 이어질 걸로 보세요. 네,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상단을 크게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길게 보자면 하반기 중에 하단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FOMC 회의 전까지 저희가 물가 안정에 대해서 보다 연준은 신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연준 위원들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5월 FOMC에서 확인된 파월 의장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위원들이 현재 기준금리 제약적이긴 하지만 올해 금리는 아직까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여전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값이 한 2% 중반대 수준까지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 발표된 5월 미시건대 1년과 5년 단기,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 같은 경우를 보자면 각각 3.5%, 3.1%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물가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네. 가능성 높지만은 않다라고 했을 때 하락하지 않는 금리 레벨에 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고요. 저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리스크는 이 금리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성장률,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네. 지금 보시면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고한 상황이고 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임금 상승률이 급격한 소비 둔화를 방지하는 버퍼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밀레니얼 세대들에 있어서 보자면은 저희가 핵심 소비 계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코로나19 이후 때 자산 증식이 다른 세대들보다도 워낙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부의 증식을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다. 또 채권이라든지 MMF 같은 저희가 이자 수익을 또 사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좀 캐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높습니다. 저희가 기업 주체들의 투자와 관련된 가장 큰 리스크를 보면은 이 레버리지 활용이 경기 사이클 반등 속도 대비 과도해질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민간 신용의 레버리지 활용도는 GDP 성장률 대비 낮기 때문에 이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높아진 금리에 대해서 보자면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작년까지도 이 비용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좀 금리가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제는 이 높아진 성장의 균형점을 좀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 민감도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거고 시장은 오히려 하반기 중에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베팅을 좀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의 지금 동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상단을 저는 점차 레벨을 높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른 순환매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6월 달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화에 대한 부분도 보자면요. 저희가 최근에도 원달러가 좀 빠지면서 시장이 좀 우호적인 여건을 좀 작용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이 됐었는데 이 추세 같은 경우도 구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완만하게 강세가 원화가 전개될 거다. 하반기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를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조금 정리를 드렸는데 이 강한 미국 경기가 오히려 수출국들의 경기 회복에 점차 기여할 수 있는 구간이 하반기 때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증시가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약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저희가 낙수 효과에 의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내
수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증가율 자체는 하반기 때는 조금씩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1,300원대 초반까지도 저희가 이제 3, 4분기 때 보고 있거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이 높아지는 경기 회복 가능성을 좀 지지해주는 요인, 내지는 지금 시그널을 보내주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른 이제 미국 말고 국가들에 보자면요. 보험성 금리 인하를 이제 시행하는 국가들이 국가들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연준의 기조에 맞추는 정책 행보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공격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 급격한 금리차 확대라든지 여기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또 미연에 방지하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CPI 또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 어제 24원 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물론 한 8원 정도 상승하면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완만한 원화의 강세를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또 하락을 하니까 들어왔었잖아요, 환율이.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수출이 여전히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수출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은 견고하다라고 좀 정리를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저희가 수출 이제 서프라이즈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이후에 그 수출에 대한 서프라이즈 확률이 지금까지 이제 5월까지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게 왜 그런가냐고 봤을 때 이 미국 쪽에 있어서 보자면요, 그 미국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 비중이 2023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국가로 지금 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수요 대비해서 미국 경기가 워낙 조금 아직까지는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국가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다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제가 이제 여전히 이제 경기 좋게 보고 있고 이 재고 사이클 반등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 외국인의 수급도 아직까지는 크게 또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거다, 완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방향성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수출주라고 한다면은 또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물론이고 또 자동차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하면은 또 밸류업과 묶여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현대차 또 가장 많이 사기도 했는데 약간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정체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주가는. 반면에 금융주는 최근에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면서 그래도 또 올라오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 저 PBR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까? 네,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관련된 저 PBR 대장주들이 하반기 때 이제 저희가 증시 상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여전히 이제 좋은 대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관심을 보자면요, 아시아를 찾는 이 전략이 여전히 저평가된 산업과 이제 기업, 국가까지도 이제 찾는 이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와 금융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로테이션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는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장주 역할을 이제 밸류업 쪽에서 자동차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퀄리티 업종이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고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반기 중에 저희가 금리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인 구간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색깔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 객관성이 높은 유형의 주식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자동차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물론 부동산 개발업체 같은 경우에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발을 하고 실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에 따라서 뭐 건설주에도 물론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금융주도 사실 많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금융주도 저는 사실 이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희가 이 리플레이션 환경 수혜주들이 제가 포함이 될 수 있다. 하반기 때 주목할 만한 업종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융업종도 어떻게 보자면은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이익 방어력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은행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초 대비해서 7개 은행의 주주 환원율 평균치를 보자면요. 원래는 한 24%였는데 34%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5월에 또 주목을 해봐야 할 남은 이벤트,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국내 증시는 짧게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 이제 실적을 앞두고 저희가 트레일링 PBR 1배 2,760포인트가 또 단기적으로 좀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수급 움직임에 향후 조금 주목을 해야겠고, 스타일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제 6월 달까지는 저희가 금리 하락 베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고밸류보다는 이제 퀄리티 스타일을 선호를 하고요.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제 로테이션에 있어서 저희가 테마를 붙일 수 있는 건 중국 소비의 소순환 사이클 테마 지속 여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가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은 올라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자면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데 3월 대비해서 이제 3.1%에서 3.7%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최근 로테이션 주도하고 있는 관련 업종의 추가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는 봐야겠고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참고로 22일에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